올림픽만 했다 하면 양궁 메달을 석권하는 대한민국. 활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오랜 동안 세상에서 활보다 빠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쥐는 순간 인류는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활 덕분에 수많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유독 활의 민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활을 잘 다루었던 것일까요? 또 활을 잘 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그 비밀을 찾아갑니다. 설특집 다큐멘터리 활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시 양궁 국가대표였던 장혜진 선수가 등장합니다. 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 짱콩이라는 별명처럼 장혜진 선수는 자신의 활보다도 키가 작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살이 말렸어요. 바람이 부는 날이면 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나 봅니다. 화살도 움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까지 계산해서 활을 쏘는 건 국가대표 선수인 장혜진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람이 불 땐 조준한 대로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짐작하고 쏘아야 합니다. 바람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선수의 감각에 달렸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대단한 것 같네요. 이번엔 우리나라 전통 궁술인 국궁을 살펴봅니다. 세계적으로도 국궁은 가장 먼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양궁과 비교해 훨씬 많이 휘어지는 국궁은 강한 탄성력 덕분에 화살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먼 거리를 쏘는 감각을 익히게 된 것일까요? 과거 약자들의 생존 무기였던 활. 예로부터 활을 잘 당시 다뤘던 몽골로 러시아가 가봅니다. 지옥의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최정예 기사단을 소집해 폴란드 레그니차에 저지선을 펼쳤습니다. 유럽 연합군이 사슬 갑옷에 투구를 쓰고 석궁과 장창으로 단단히 준비를 한 반면 그들이 본 몽골군은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레그니차 전투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유럽연합군의 예상을 뒤엎었는데요. 이때 활이 큰 몫을 해냅니다. 후퇴만 거듭하는 몽골군의 승리를 자신한 유럽 기사단은 기세를 더욱 몰아 돌격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먹었을 여긴 그 지금 저 바로 왔어. 당시 유럽의 활은 2m가 넘었기 때문에 말을 탄 채 뒤돌아 활을 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몽골군은 활 시위를 당겨 적들을 물리쳤고 활과 화살을 원동력으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몽골에는 지금도 활의 명맥을 이어가는 궁사가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쏘는 건 3살배기 바트어르걸에겐 어려운가 봅니다. 몽골의 전통 궁사는 손주들에게 활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할아버지에겐 손주들의 활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가 가장 기쁩니다. 언젠가 손주들이 몽골 활의 전통을 이어줄 거라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손자에게 한국 활로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활은 몽골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Солонгос нуубууд энэ бол шидэнд айхтар шийддэг ном. Ховлтууд байхгүй. 도대체 한국 활은 얼마나 뛰어나기에 이 먼 몽골에서까지 쓰이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활 각궁입니다. 언뜻 보면 왜 그리 특별하다는 건지 한눈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활의 진가는 시위를 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줄을 풀자마자 활이 동그랗게 말립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말리는 활은 지구상에 우리 활밖에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각국 중에서도 우리 활의 성능은 유별나게 뛰어나서 주변국에서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활의 민족으로서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역사 속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활로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활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옥은 1년 전에 강릉으로 온 관노비였습니다. 1372년 강릉,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거 놔라 이놈아! 왜 그만에 탑승하지 않느냐? 목숨을 걸고 싸워줄 군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맞서겠다는 사람은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비 이옥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옥은 영모죄로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노비 신분으로 전락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나라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살리기 위해 활을 쏘았습니다. 이옥이 가지고 온 무기는 오직 활 한 자루였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우리의 활은 적군의 활보다 강력하고 우수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도 활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무려 2m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 길이면 숲에서 움직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활처럼 휘어지지도 않아 일본 활의 사거리는 80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노비였던 그는 오직 활로 용감하게 맞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조선 초에는 한 한성부사라는 요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직 마음이 담기는 활. 양궁활처럼 지금 큰 보이는 활은 가궁은 정통장인이 처음 긴 시간 끝에 복원한 정량궁인데요. 옛사람들은 우리의 활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선전을 하고 금메달을 따는 게 다 이 조상들이 열심히 이제 제작하고 활을 쏘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더 잘하지 않았을까.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피가 끓고 있는 느낌. 그래, 맞아. 우리가 활의 민족이라고 불렸던 이유. 모두에게 활을 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노력한 만큼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힘. 활의 정신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활이었습니다.